부어스 부어스 2026년도 1월 24일자 기사입니다. 부어스 한국 무기 28조 원 구매하겠다고 빌면서 제안해도 한국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 나라라는 기사예요.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대만의 28조 원 규모 제안과 한국의 거절. 대만은 중국의 무력 침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당장 전력화가 가능한 고성능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대규모 구매 의사를 타진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잠수함 기술까지 포함해 대만이 잠재적으로 지출할 의사가 있는 국방 예산은 하나로 약 28조 원, 미화로는 약 200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는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안 팔겠다는 거죠. 그 밑에 저변에는 대만이 우리를 배반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또 전략적으로 대만한테 가게 되면은 이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대만 방첩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 한국이 대만과 거리를 경계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대만 내부의 보안 취약성이다. 대만에는 빨갱이가 많다는 거예요. 간첩들이 많아가지고 대만의 제일 그 높은 사람들까지도 이 중국의 첩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와 포린 폴리시는 대만의 방첩 시스템을 구멍 뚫린 스위스 치즈에 비유하며 구멍이 뚫린 스위스 치즈라는 거죠. 대만에 많은 것들이 방공이 다 구멍 뚫려 있다. 중국이 다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대만 군부의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인적 네트워크가 깊숙이 침투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니까 대만 군대라든지 정부 측에 북한과 이렇게 첩보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굉장히 고위층에까지 그것이 많이 지금 침투해 있다고 그래요. 상당히 대만이 무너지기는 쉽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로이터 통신의 탐사 보도에 따르면 대만 내에 활동하는 중국 측 정보원의 수가 약 5천 명에 달하며 이들의 접근 범위가 말단 병사를 넘어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고위 직책까지 확대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데다가 우리 한국의 자주포 K9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차든지 이것을 팔아먹으면 그거 뜯어가지고 몇 개월 만에 바로 그거 복사해가 중국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만의 전직 국방부 차관이 중국 정보기관과의 접촉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현역 장교들이 금전을 대가로 유사시 투항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미국 해군 연구소 보고서 역시 이러한 우려가 과장이 아님을 뒷받침하며 미국이 대만에 F-35 같은 최신 스텔스 전투기 대신 구형 F-16 개량형을 제공하는 선에서 그치는 이유로 기술 유출 위험을 지목했다. F-35를 대만에 팔지 않고 구형을 F-16 복사해도 별로 큰 타격이 없는 것을 갖다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만의 스위스 구멍난 치즈처럼 사방에 구멍이 송송 뚫려서 중국으로 바로 한 달 만에 바로 중국에서 복사품이 나온다고 그래요. 대만에다가 이게 군사품을 팔면은.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산업청 관계자 등 K2 전자의 복합 장갑 기술 K9 자주포 정밀 사격 통제 시스템, 천무, 다연장 로켓의 유도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이 대만군에 인도될 경우 짧게는 6개월, 길어도 1년 안에 중국제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히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국산화에 성공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K방산 전체의 기술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대만이 아무리 팔라 해도 못 파는 거죠. 기술 유출 때문에. 스위스 구멍난 치즈라고 하니까 대만이 얼마만큼 안보가 엉망인지 알겠네요. 과거 대만과의 거래 경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1990년대 울산급 호위함 수출 협상 과정도 한국 방산 관계자에게 교훈으로 남아있다. 당시 대만은 한국의 주력 호위함인 울산급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해서 상세 설계도와 가격 정보, 핵심 제공까지 제공받았으나 계약 직전에 프랑스의 리파이에트 호위함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우리 거 전부 빼먹고 마지막에는 프랑스 그 선박을 살면서 경쟁으로 우리 한국을 갖다 이용해 먹었다는 거죠. 이후 분석에서는 대만이 애초에 한국 함정을 구매할 의도 없이 프랑스하고 협상해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협상용 카드로 한국을 활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니까 야비했다는 거죠. 영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도 이 사건을 국제 방산 시장에서의 상도위를 벗어난 대표적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이건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 상도위에 어긋났다. 대만의 행위가. 그래 또 대만에 힘할 필요 없죠. 2023년도에 대만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 소속 관계자가 K9 자주포 성능 계량 데이터와 운영 교류 보고서를 북보로 입수해 중국 측에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도 발생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 우리 한국 거 빼다가 중국으로 유출하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적발되게 됐다는 거예요. K방산의 현재 위상과 수주 현황. 한국이 대만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배경에는 현재 K방산이 확보한 시장 지위가 있다.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독일 PZH 2000 대비 대당 가격이 3분의 1 수준이면서도 사거리는 40km 급속 발사 능력, 산악지형 기동성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K2 흑표 전차는 1500마력 파워팩과 유기압 현수 장치를 장착해 험지 돌파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며 언덕배기도 고 산이고 구름이고 넘어 다닌다는 거예요. 자동 장전 장치를 통해 승무원의 수를 3명으로 줄여 현대 군대의 인력 효율화 추세에 부합한다. 많이 갖다 태우지 않고 3명만 들어가도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 1차, 2차 이행 계획서를 통해 K9 자주포 648문. 폴란드에 엄청 많이 팔았네요. 648문을 K9 자주조를 팔았고 K2 전차 980대 등 총 20조 규모 수주를 확보했고 이미 팔았고 또 수주를 확보해는 사간 나라에서 또 사는 거예요.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등 기술 보안이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거래만으로도 생산 라인을 10년 이상 채워놓은 상태다. 독일 레파르트 222A7이 생산 라인 가동 중단으로 주문 후 인도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계약 후 수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인도하는 생산 능력을 폴란드에 살해서 입증했다. 주문한 지 7, 8개월 만에 8개월 만에 처음 갖다 하고 1년 안에 다 갖다 줬다는 거죠. 납기 날짜를 정확히 지켰다는 거죠. 방산기술 유출 시도와 대응 체계 강화. K방산 기술 노리는 유출 시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국 측에서 많이 그러죠. 2010년대 초반에는 한 방산업체 직원이 K9 자주포 관련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제공하려다 적발되었고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 인도네시아도 많이 그 짓을 해요. 기술자들이 KF-21 관련 내부 자료를 불법 유출하다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인도네시아하고 아주 우리한테 불이익을 준 나라죠. 2023년에는 한국 로봇 관련 기술 및 방위산업 기술 해외에 유출하려 한 사례가 20건 이상 적발되어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우리 것을 훔쳐가려는 것이 지그들은 뒤늦게 후발주자로 해가지고 이런 선진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일본 우리나라가 많이 뺏겼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나라가 수십 년 계획해 놓은 것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럼 뺏겨다가 그거를 해서 기초가 안 들어있으니까 가져가서는 펑크를 치고 문제가 기초가 안 다져져 있고 그는 그 정보만 가져가서 그 하려니 그 지금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그 국제협업 재판소에서는 그 삼성에 손을 들어줬죠. 그들이 그것을 팔아먹지 못하게 해놨어요. 몇 년 동안은. 북한은 국내 방산업체 80여 곳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해킹 공격을 시도했으며 이 중 10곳이 피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부터 중국, 인도네시아 해커들은 방산업체 관계자에게 채용 담당자인 것처럼 접근해 한 뒤 PDF 파일을 통해 악성 코드를 싣는 방식으로 공격을 시도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방산기술 유출 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대통령실, 방위사업청, 국군 방첩사령부 등 관련 기관과 현대 로템, LIG, 넥스원 등 주요 방산 기업들이 참여해 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제 K방산이 뜨니까 이걸 갖다 기술을 가서 복사해가지고 값싸게 이제 팔아먹으려고 이런 짓 하는 거죠. 부어스 오늘 2026년도 1월 24일자 기사.
한국 무기 28조 원 구매하겠다고 빌면서 제안해도 한국이 단호히 거절하는 이 나라 대만이에요. 대만. 대만이 우리나라 것을 이렇게 중으로 돌리다가 이게 발각되기도 하고, 또 프랑스 것을 살면서 우리 한국을 갖다가 살 것처럼 쇼를 해가지고 정보 다 빼먹고는 프랑스 것을 산 것에 대해서 지금도 국제사에서는 최고의 상업 윤리가 져버린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지금 그 기록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대만이니까 야비하게 한 거죠. 썬과 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는 계속되겠습니다.